네, 이번 주 미국 기업, 빅테크들,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요. 미국 기업들 실적 또 중국의 최근에 성장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집중 분석으로 다룹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실적 얘기 전에 대선 관련된 얘기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중동전도 확전되지 않는 거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대선이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근 보면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거의 쫓아붙은 것 같은데 뭐 1분쯤 역전하기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666곳이나 되는데요. 네. 이것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곳이 더 힐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은 2월 달까지는 양자 간의 격차가 한 5%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네. 최근에는 따라 붙었거나 역전하는 네.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도 현재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70명이 44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또 공화당도 35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6개 주가 투표 민심을 지금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주라고 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러스트 벨트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 같은 경우에는 77 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44명이 들어올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략이 3+1 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대형주를 가져오고 나머지 작은 주에서 한 주에서 승리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를 위해서 펜실베니아를 찾아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철강이 메카입니다. 그래서 철강 거리에서 중국산 철강 제품 알루미늄에 대해서 현재 관세 7.5%를 25%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자동차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도 예. 시장 교란 혐의로 인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다급해지면서 노조를 향해서 구애하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가장 궁금한 1분기 실적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기업들도 보면 ASML은 좀 부진했지만 TSMC도 그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시장 반응이 안 좋은데요. 지금 이번 주에 또 나올 미국 기업들 실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변곡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네.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S&P 500 기업들의 한 10%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은 특이할 정도로 나빠진 기업은 없고요. 계속 네. 순항 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애틀랜타의 GDP 나우를 보면은 1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은 2.9%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1분기 EPS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유난히 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을 보면은 알파벳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들어가 있는 일반 소비재 쪽은 아무래도 전체 기업 실적을 이끌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요. 그중에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네. 하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EPS가 무려 4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의 급속한 보급이 기업들의 실적을 이끄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는 단기적인 반등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기업들, 특별히 M7의 기술주들은 주가는 흔들리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테슬라입니다. 그죠? 테슬라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테슬라는 여러 좀 노이즈도 있고 이게 이제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테슬라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네, 화요일 날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비해서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트셋이 정리한 테슬라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액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4% 정도 감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바람에 충분히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래 전망도 현재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품 개발과 관련된 로드맵을 아직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또 AI 분야뿐만 아니라 로봇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전혀 진척 사항이 없고요. 또 사이버 트럭의 결함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리콜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분기 실적 발표 뒤에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항상 공급은 수요를 창출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현재 주가 수익률 50배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일반 S&P 500의 평균치 중앙값에 비교해 보면 여전히 3배 정도 높다는 측면에서 성장주라는 개념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5.3%, 시장의 예상치는 4.6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이 나왔는데 물론 다른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그날 못 올랐는데요. 예상 밖으로 1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온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수출이 오래간만에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좀 이끄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분, 인프라 부분에서 투자가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경기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품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있고요.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도 신사명과 관련된 미국이나 유럽의 견제가 좀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분석가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1분기 4.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증가가 순수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절대 금액 면에서는 작년 1분기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통계 수치를 조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통계 수치 조작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수정 작업과 관련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도 있겠지만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순항한 것처럼 보여야지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쉬운 고정자산 투자를 통계 조작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경제가 좋아지려면 GDP가 늘어나려면 생산, 투자,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개인 소비 자극책을 꺼냈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공동 부유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수요를 좀 더 자극시키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의 한 10%를 설비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소비 촉진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자동차 대수가 3억 3,6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700만 대가 15년 이상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를 교체해서 전기 자동차로 바꿔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보급률이 한 30억 대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30억 대에 달하는 가전제품과 관련된 2구 환신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소비 교체하는 작업은 아무래도 소비를 자극시키면은 190조 원 정도의 신규 수요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스마트 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칩 개발을 이번에 2구 환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이센스나 하이얼, 기리 같은 중국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점이 칩인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라든지 전원 관리 칩이나 통신 칩, 드라이버 칩, 화상 처리 칩 같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떨어졌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런 칩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2년 뒤에는 거의 같은 수준까지 추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기 좋은 게 이제 건설 쪽이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 안정보다도 시스템과 관련된 안정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설비 투자가 중국 정부 그 범위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에는 설비와 관련된 투자 효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과잉 투자됐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7년간 무려 140조를 투자했던 베이징에서 한 100km에 떨어져 있는 신도시 개발인 슝안신구 특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200만 명을 그 인구를 유입시키고 최근까지는 60만 명 정도 유입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행정이나 스마트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구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모든 설비가 과잉 투자되어 있고요. 또 슝안신구 역 같은 경우에는 무인 버스나 무인 택시 그리고 무인 청소 차량들이 처음에는 운행을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운행도 안 될 정도로 유령 도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예, 미중 경제 최근 흐름들 분석했습니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